정치인들은 대개 자기 과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은 물론이고 조금은 보태서 뻥도 치고 허풍을 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밉상은 있죠. 유별나게 자기 자신을 오버시키면서 행동할 때는 꼴불견처럼 보기가 싫습니다. 이준석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입만 열면은 남을 씹어대고 그 씹는 것도 보통 정도의 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주와 함께 욕설까지 포함해서 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 경력 12년 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이 입에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중에는 이준석이가 하버드대의 학부를 졸업했는데 컴퓨터와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어떻게 동시에 컴퓨터와 경제학을 학문이 다른데 그것을 동시에 전공을 했을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 의문으로 떠오르게 된다면 분명히 자신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실을 밝히면 되는데 자신의 신상을 바로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 될 터인데 나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내릴 정도로 자기의 신상을 밝히면 되는데 아직까지 컴퓨터나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의 술사건, 한마디로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었나요? 7억짜리를 써주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 관련된 죄명이 위증교사 인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도 이와 똑같은 사건으로 병합 처리를 하려다가 단독 심리를 받고 있는 대단히 그 위증교사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재명도 이준석도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이런 자세가 이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자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깜나라 조진우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질 개그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안민석이가 또 유정주가 저질 개그를 보여주더니 이준석이가 갑자기 개그를 하기에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당을 만들겠다. 나의 지지 세력은 이렇게 많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이 오고 나에게 전권을 맡긴다면 나는 110석, 120석 정도는 할 자신이 있다. 저는 선거에 이기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지휘라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어리둥절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거는 독배든 성배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를 2번 어쨌든 승리로 이끌었던 당 대표에게는 굉장히 모욕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아니 누가 맡긴다고 했습니까? 맡으라고 했습니까? 선거에 이기는 것이 자기의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개그입니까? 무슨 정책적인 의견 발표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어디 다녀왔습니까? 인원 위원장이 정확하게 이준석이는 진찰을 했었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준석이는 마음이 아픈 환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준석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환자는 환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독배든 성배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를 2번 어쨌든 승리로 이끌었던 당 대표에게는 굉장히 모욕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매일 집을 나가겠다. 신당을 만든다. 현역이 7명 정도 가능성이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전권을 주면은 당을 살리겠다. 아니 병이 걸려도 이 정도면 중병에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 위원장께서 처방전에다 약을 주겠다고 한 것 제대로 말을 했네요. 어느 환자가 나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나는 멀쩡하다라고 환자임을 부인하는 것이 보통의 그 상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던가 그 안에서 전권을 잡고 하든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신당을 차리고 난 이후에 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이 7명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뜻을 밝혔으면 얼마나 성공입니까? 큰 성공이지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나서는 정의당보다도 인원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3당이 되는 겁니다. 막강한 제3당이 되는데 왜 주저합니까? 당신과 같이 할 사람들이 또 그 밖에도 천하 용인 4인방이 있고 당신 곁에는 훌륭한 유승민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하태경도 있으니 당신 말대로 한다면은 천하 대군을 얻은 입장이고 당당한 제3당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그러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 쪽 가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준석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심장을 노리면 보수 쪽을 통해서도 30석을 가능하게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하세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에 나가서는 줄기차게 이런 뜻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죠? 홍준표 시장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사 당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포말 정당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 포말 정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가 말한 것을 잘 의미 있게 새겨 들으십시오. 한 번 배신한 자는 2번 배신을 한다. 당신들 유승민 그리고 하태경, 이준석 당신들에게는 평생 이 소리가 당신들을 따라다닌다. 그 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홍준표가 여기에 덧붙여서 주사파 친북 인사도 함께 데려가라. 영악한 당신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정치는 수학세법이 아니라 늘 더 양보하고 손해를 볼 줄 아는 겸손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었죠. 그러던 금태섭이가
자신의 조언자인 김종인이가 중매를 서는 바람에 본인의 마음이 동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여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준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썩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준석이가 회담을 끝낸 이후에 발을 담근 것 같기도 하고 발을 빼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니까 금태섭 당신이 정치의 정도를 말씀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에게 해야 할 그 말을 이준석에게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다.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다. 이준석은 유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금태섭 당신을 보면서 아하, 금태섭 당신도 이준석이가 신뢰할 수 없는 놈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차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모양 같습니다. 이준석이는 이 만남 이후에도 신당에 대한 뜬 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세가 그렇게 크고 크게 불려놨다라고 하면은 자고 났더니 엄청나게 크게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금태섭이 왜 손을 잡아야 합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면은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무위원 부인이라면은 나라의 행사, 특히 봉사하는 자리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 나와서 함께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동훈 장관의 부임만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한동훈 부인이 남편과 함께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젊기도 하겠고 공식적으로 첫 자리 아니겠습니까? 봉사의 자리인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한동훈의 부인이 나왔다고? 그렇다면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그런 생각 속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물론 사진은 골고루 다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을 다 찍었겠지요. 그러나 주최 측 아니 주관사인 적십자사가 사진을 몇 장 골라서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벌써부터 비난으로 삼는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것이 정치 행각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사진을 제공한 것입니까? 정치를 하러 나왔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존폐입니까? 정말 잘라도 이렇게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은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정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때에 조명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삼았었습니까? 좁쌀같지도 못한 그런 작은 장경태의 그 모습 한마디로 저는 쓰레기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무슨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장관 부인이 봉사하라고 처음 봉사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또 젊은 부인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져서 사진을 찍었고 여러 사진 중에서 적십자사가 몇 장을 올린 것뿐인데 한동훈 장관이 언론에다 공개한 것입니까? 저는 좁쌀보다도 못한 이 쓰레기들에 대해서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김종인과 같은 정치의 거강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은 정치를 안 한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늘 상황 자리에서 대접을 해주길 바라면서 정치의 구태를 바라보고 지켜왔던 김종인, 이제는 스스로 은퇴, 물론 본인은 은퇴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라져야 할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386 세대 정리가 필요하지요.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이제는 신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를 맡아야 합니다. 이준석이가 장제원을 비난하고 있더군요. 아, 이것이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서울 가는 방식과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다르지요. 이런 걸 문제 삼는다는 것이 참 졸렬해 보입니다. 젊은 이준석이는 자기 지지자를 상대로 해서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자기 사람을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대로 돈을 덜 들이면서 온라인상으로 지지자들을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제원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지지자들을 모으는데 왜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만에 하나 장제원이가 지지자들을 모았을 때에 위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탈법을 이용해서 지지자를 모았다고 한다면은 그걸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방법이 되겠지만은, 아니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벌이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대로만 살아가야 합니까?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날로그가 오히려 정이 넘치고 편안하고 좋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역민들을 모아서 하는 잔치에 자리에 시비를 거는지 저는 장제원 편 들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은 왜 이 정치가 각박해야 합니까? 양주가 좋다고 해서 너도 나도 술 못 먹는 사람이 양주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걸리도 구수하고 먹고 난 후에 그 트림했을 때에 트림에서도 따뜻한 정을 느껴지듯이 우리의 정치도 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